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장평전투 백기장군 이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평의 산맥은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조나라의 군영은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 한단의 궁정은 불안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다. 효성왕은 왕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고 눈빛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장평에서 연파가 버티는 동안 우리 국고는 텅 비어가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니. 효성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래로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대치는 처음이었다. 그는 조나라의 영토를 지키려 애썼으나 진나라의 압박은 날로 커졌고 보급의 부담이 왕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백성들이 굶주리면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연파의 전략이 옳다지만 승리가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궁정 대신들은 매일 회의를 열어 전황을 논의했다. 그 중에서도 평원군 조승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은 조나라의 명문가 출신으로 외교와 병법에 밝은 인물이었다. 그는 젊었을 적부터 여러 나라를 오가며 동맹을 맺는데 공을 세웠고 효성왕의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연파의 소극적인 태도가 못마땅했다. 연파 그 늙은이가 방어만 고집하니 우리 쪽도 지친다. 대왕을 설득해 새로운 장수를 세워야 국가를 구할 수 있어. 조승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는 조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했으며 연파를 대신할 만한 젊은 장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조승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대왕이시여, 연파는 진나라의 도발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군량도 바닥나고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니 이대로라면 패배가 자명합니다. 승리를 가져올 용맹한 장수를 새로 임명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열정적이었고 눈에는 국가를 위한 충정이 빛났다. 조승도 연파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나 상황이 그를 서서히 변하게 만들었다. 효성왕은 조승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승의 말이 옳아 보이지만 연파를 믿어야 할까? 왕의 고민은 깊어졌다. 조승은 궁정을 나서며 자신의 측근에게 속삭였다. 대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연파의 전략이 실패하면 우리 가문의 영광도 사라질 터이니 서둘러야 해. 조승의 과거는 화려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인맥으로 수천 명의 식객을 거느렸고 그 중에는 병법가와 용사들이 많았다. 이번 전쟁에서 그는 자신의 식객들을 동원해 정보를 모았고 연파의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장평 전투의 장군을 교체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의 생각은 승리가 아니면 멸망이었다.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되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야심도 숨겨져 있었다. 한단의 거리에서는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상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투덜거렸다. 전쟁 때문에 세금이 올라 먹고 살기 힘들다. 연파 장군이 싸우지 않고 버티니 언제 끝나나. 그런 소리가 궁정으로 스며들어 효성왕의 불안을 키웠다. 바로 그때 진나라 재상 범저의 교묘한 계략이 조나라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범저의 첩자들은 한단의 시장과 주점에 숨어들어 심리전의 일환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한 첩자는 주점에서 취한 손님들에게 속삭였다. 들었소? 진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연파가 아니라 젊은 조괄이라오. 그자가 나오면 진군은 패배할 거라 하오. 첩자들은 범저의 명에 따라 소문을 조심스럽게 뿌렸고 그것은 빠르게 퍼졌다. 범저의 의도는 조나라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소문은 궁정 대신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 대신이 조승에게 말했다. 평원군 진나라가 조과를 두려워한대요. 연파 대신 그를 세우면 어떠소? 조승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기회다. 조괄은 조사 장군의 아들이니 능력이 있을 터. 그는 즉시 효성왕에게 달려가 소문을 전했다. 효성왕은 왕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 소문이 정말인가? 조괄이 진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고? 조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성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대왕 조괄은 아버지 조사의 병법을 모두 외우고 실제로도 뛰어나다 하오니 연파를 대신하면 승리가 보일 것입니다. 효성왕의 마음이 동했다. 그는 조괄을 잘 알았다. 조괄은 어린 시절부터 병법서를 탐독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왕은 그를 유능한 젊은이로 여겼다. 연파에 버티기가 지겹다. 조괄이라면 과감한 공격으로 진나라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왕의 불안은 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문은 궁정 안팎으로 퍼지며 분위기를 바꿨다. 한 궁녀가 다른 궁녀에게 속삭였다. 대왕께서 조과를 생각하신대. 그 젊은 장수가 나오면 전쟁이 끝날 거야. 효성왕은 혼자 왕실 서재에서 병법서를 펼쳐보며 조과를 떠올렸다. 조사의 아들이라면 믿을만해. 이 소문이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 그의 생각은 점점 조괄 쪽으로 기울었다. 조승은 자신의 천막에서 식객들과 논의했다. 소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대왕을 더 설득해야 해. 그의 식객 중 하나인 현명한 책사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원군 소문의 출처가 의심스럽지만 국가를 위해 이용합시다. 류는 조승의 오랜 친구로 여러 모략을 함께 꾸민 자였다. 그는 조승의 야심을 알았으나 충성을 바쳤다. 평원군이 왕의 신임을 얻으면 우리도 영화를 누린다. 조승의 주변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가득했다. 효성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전을 거닐었다. 조괄이라면, 진나라가 두려워한다면, 그의 속마음은 소문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한단의 밤은 고요했지만 궁정의 불안과 소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원군 조승은 다음 날 다시 왕을 찾아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의 결의는 강했다. 효성왕의 불안은 소문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궁정의 대신들은 소문을 두고 수군거렸다. 한 대신이 말했다. 조괄이 정말 그럴까? 아버지처럼 명장이라면 좋겠네. 소문은 이렇게 조나라의 운명을 흔들고 있었다. 효성왕은 창가에 서서 장평 쪽을 바라보았다. 연파의 시대는 끝난 건가?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승은 자신의 거처에서 미소 지었다. 대왕의 귀가 솔깃해지셨다. 이제 승리는 우리 손에. 그의 생각은 국가와 자신의 영광을 향해 있었다. 류는 조승 곁에서 조언했다. 소문을 더 퍼뜨려야 합니다. 조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단의 거리에서 첩자들은 여전히 속삭였다. 조괄이 진나라의 공포라오. 소문의 파도는 점점 커졌다. 효성왕은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이 소문을 어떻게 보는가? 대신들은 찬반으로 나뉘었으나 조승의 목소리가 컸다. 기회입니다, 대왕. 왕의 눈빛이 밝아졌다. 불안했던 궁정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조괄에 대한 믿음이 왕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가 병법을 달달 외운 사내라면 효성왕의 기대는 커져갔다. 평원군의 주장과 소문이 조화를 이루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류는 조승에게 말했다. 성공입니다. 조승은 웃었다. 장평의 대치는 멀리 있지만 한단의 결정이 전장을 바꿀 터였다. 효성왕은 홀로 왕좌에 앉아 소문을 곱씹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의 솔깃함은 이제 결단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궁정의 밤은 소문으로 물들었고 조나라의 불안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다. 조승의 식객들은 축하를 속삭였다. 평원군의 계략이 통했다. 하지만 그것은 범저의 함정이었다. 효성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고 소문의 힘은 강했다. 한단의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었다. 조괄 장군이 나오면 이길 수 있어. 왕의 불안은 기대로 변했다. 평원군은 만족해하며 내가 국가를 구했어. 그의 의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효성왕은 다음 날 결정을 내릴 듯했다. 소문은 조나라를 흔들었고 왕의 귀는 완전히 솔깃해졌다. 한단의 궁정은 여전히 소문으로 물들어 있었고 효성왕은 왕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조괄을 새로운 장수로 세우기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불안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조괄이라면 진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 터. 소문이 사실이라 믿는다. 왕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여러 대신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려왔으나 이번처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택은 처음이었다. 그는 평원군 조승의 주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승은 왕의 신임이 두터운 대신으로 자신의 가문을 위해 충성을 바쳤지만 속으로는 영향력을 키우려는 야심이 있었다. 대왕의 결단이 내 주장을 따랐다. 이제 조괄이 성공하면 내 공도 크리라. 조승은 궁정을 나서며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조괄의 어머니가 궁정으로 급히 들어섰다. 그녀는 조사의 미망인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여걸이었던 그녀는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병법을 논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내 아들은 책 속 병법만 아는 아이야. 실전의 잔인함을 모르니 이 인명이 화를 부를 텐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는 왕 앞에 무릎 꿇고 간청했다. 대왕이시여, 제 아들 조괄은 병법에 대해선 누구보다 밝지만 실제 싸움터 경험이 없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전장의 혼란이 다르니 부디 그를 보내지 마소서. 목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왕을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모정의 절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남편 조사처럼 명장으로 알려진 사내의 아내로서 전쟁의 비참함을 잘 알았고 아들이 아버지의 명성을 잊지 못할까봐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막았을 텐데. 대왕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길. 그녀의 의도는 순수했다. 가족의 안위를 지키고 국가의 패배를 막으려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효성왕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주저했다. 왕의 가슴 속에는 불안이 스쳤으나 소문과 조승의 주장이 더 강했다. 이 여인의 말이 옳을 수도 있으나 지금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연파에 버티기가 실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그대의 충정을 알겠소. 하지만 국가의 위기가 코앞이니 조괄의 재능을 믿어야 하오. 그는 조사 장군의 피를 이었으니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이요. 왕의 말은 단호했으나 속으로는 약간의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고 즉시 조괄을 불러들였다. 조괄은 궁정에 들어서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병법서를 모두 외울 만큼 학문에 정진한 사내였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조사에게서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나 실제 전장은 처음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다. 책 속 전략으로 진나라를 무찌르고 아버지의 명성을 빛내리라. 그의 눈빛은 흥분으로 빛났고 걸음걸이는 자신만만했다. 조괄은 왕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대왕이시여, 이 임명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장평으로 가서 연파의 방어를 넘어 승리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마음속에는 야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평소 병법 논의를 즐겼으나 실전에서 증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다. 연파 그 늙은이가 소극적이었으니 내가 나서면 모든 게 달라질 터. 조괄의 주변에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하구정이 그의 곁을 지켰다. 정은 조괄과 함께 병법을 공부한 젊은이로 그의 임명을 축하하며 속삭였다. 형제, 이 기회에 내 재능을 펼쳐라. 하지만 어머님의 걱정을 잊지 마. 정은 조괄의 오랜 벗으로 그의 과도한 자신감을 걱정했으나 충성을 바쳤다. 조괄이 성공하면 나도 영화를 누리리라. 그의 생각은 친구를 위한 지지와 자신의 이익이 섞여 있었다. 효성왕은 조괄에게 명을 내렸다. 즉시 장평으로 떠나 군대를 지휘하라. 승리를 기대하노라. 왕의 말에 조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어머니는 궁정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조심하거라.
전장은 책과 다르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조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의 흥분은 어머니의 불안을 덮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평원군 조승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내 주장이 통했다. 조괄이 잘하면 국가가 안정되고 내 지위도 올라가리라. 그는 자신의 천막에서 식객들과 논의했다. 대왕의 선택이 현명하니 이제 전장이 바뀔 것이다. 식객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진나라의 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 조승은 그 말을 무시하며 웃었다. 한단의 궁정은 이제 조용해졌으나 장평의 산맥 너머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연파의 굳건한 방어가 서서히 흔들릴 조짐이었고 진나라의 범저가 설계한 교묘한 함정이 조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효성왕은 창가에 서서 멀리 장평 쪽을 바라보았다. 이 선택이 옳기를 빈다. 그의 마음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조괄은 말에 올라 장평으로 향하며 전략을 떠올렸다. 공격으로 승부한다. 방어는 끝났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며 아들이 무사하기를. 모정은 깊었고 가족의 운명을 걱정했다. 정은 조괄을 따라가며 조언했다. 형제 실전을 조심하라.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병법이 나를 지킬 테다. 장평의 골짜기는 고요했으나 폭풍이 다가오는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범저의 계략이 조나라를 스스로 함정으로 이끌었고 전쟁의 물결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출렁이기 시작했다. 효성왕의 결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고 조승은 그 결과를 기다렸다. 승리가 우리 편이 되리라. 그의 야심은 여전했다. 조괄의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숨 쉬었다. 왜 대왕은 내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녀의 후회는 컸다. 장평의 군영은 새로운 장수의 도착을 기다리며 술렁였고 연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듯했다. 조괄은 길을 달리며 병법서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증명하리라. 그의 흥분은 끝이 없었다. 평원군의 식객들은 한단에서 소식을 전하며 축하했다. 평원군의 지혜가 빛났다. 식객류는 여전히 의심했으나 침묵했다. 효성왕은 홀로 왕좌에 앉아 소문을 곱씹으며 진나라가 조괄을 두려워한다면 이게 옳다. 장평의 산등성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고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었다. 조괄의 임명은 조나라의 치명적인 선택으로 기록될 터였으나 지금은 희망의 시작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간청은 메아리처럼 남았고 아들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한단의 밤은 깊어졌고 장평의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진나라의 함양에서는 소양왕과 범저, 백기가 비밀리에 만났다. 소양왕은 장평에서 보내온 서신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연파가 물러났다니 범저의 계략이 성공했구나. 소양왕은 진나라를 오랜 세월 통치하며 강대한 국가로 키운 인물이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파를 제거했으니 이제 조나라를 무너뜨릴 때다.
그의 의도는 냉혹했다. 범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왕, 조괄은 경험 없는 젊은이일 뿐입니다. 백기 장군이 그를 유인하면 승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범저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에 만족했다. 그는 위나라에서 쫓겨난 과거를 딛고 진나라에서 권력을 잡았고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 했다. 백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대왕, 왕을을 대신해 제가 장평을 맡겠습니다. 조괄의 무모함을 이용해 조나라를 섬멸하겠습니다. 백기는 진나라의 전설적인 장수로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인물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전쟁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조괄은 내 손에 무너질 것이다. 백기의 자신감은 단단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군대에서 자라며 전술을 익혔고 소양왕의 신임을 얻어 최고 장수로 올라섰다. 그의 곁에는 부장인 양이 있었다. 양은 백기의 오랜 동료로 그의 냉철한 판단을 보좌했다. 장군, 조괄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를 강화하고 유인해야 합니다. 양은 백기의 전략을 이해했지만 조나라의 병력 규모를 걱정했다. 백기 장군 명성에 걸맞게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진나라 진영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병사들은 연파의 해임을 듣고 사기가 올랐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연파가 물러났으니 이제 쉬운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백기는 병사들을 모아 엄히 말했다. 방심하지 마라. 조괄이 무모해도 조나라 군대는 강하다. 그의 말은 군대를 단결시켰다. 백기는 장평으로 향하며 전략을 세웠다. 조괄을 유인해 섬멸한다. 그의 냉혹함은 전쟁의 핵심이었다. 부장인 양은 백기 곁에서 준비했다. 장군, 보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평의 골짜기는 고요했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괄은 장평에 가까워지며 병사들을 떠올렸다. 내가 이끌면 승리한다. 그의 자신감은 무모함과 맞닿아 있었다. 범저의 계략은 성공했고 장평의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어머니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조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백기의 전략은 치밀했고 양의 보좌는 빈틈없었다. 효성왕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고 비극의 서막이 열렸다. 연파에게는 지휘권을 포기하고 한단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연파는 장평의 군영에서 그 서신을 받았다. 그는 노장으로 수많은 전장에서 조나라를 지켰으나 왕의 결정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대왕의 명인이 따르겠소. 연파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 전략이 옳았는데 소문에 속아 나를 버리다니. 국가가 위태로워질 텐데. 그는 오랜 세월 군대를 이끌며 병사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젊었을 적부터 용맹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나이가 들어 인내를 배웠다. 연파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부장 호가 있었다. 호는 연파를 스승처럼 따랐고 해임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장군님, 이건 부당합니다. 대왕께 항의해야 합니다. 호는 연파와 함께 여러 전쟁을 치른 노련한 장수로 그의 해임을 아쉬워했다. 장군님 없이 어떻게 버티나. 연파는 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왕의 명이니 따르라. 조괄이 잘 해내길 빈다. 그는 군영을 떠나며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연파의 떠남에 술렁였고 한 병사가 속삭였다. 장군님 없이 어찌하나. 연파는 말에 올라 한단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장평의 산맥이 쓸쓸히 서 있었다. 연파는 한단에 들어서며 과거를 회상했다.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기원전 260년 8월 함양의 궁정은 승리의 예감으로 들썩였다. 연파가 물러나고 풋내기 조괄이 나온다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대왕, 조괄은 병법을 입으로만 떠드는 자입니다. 이제 백기 장군을 내보내면 승리는 확실합니다. 범수는 위나라에서 쫓겨난 후 진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인물로 그의 교활한 모략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빛을 발했다. 내 계략이 조나라를 무너뜨렸다. 이 공으로 내 지위는 더 굳건해지리라. 그의 마음은 만족으로 가득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는 잃지 않았다. 소양왕은 백기를 불러 비밀리에 명을 내렸다. 백기, 장평으로 가서 조괄을 섬멸하라. 하지만 네가 대장이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왕을이 여전히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백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대왕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조괄의 목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음속에는 전쟁의 냄새가 가득했다. 범수는 곁에서 미소 지었다. 장군, 조괄은 책 속 병법만 믿습니다. 그를 유인해 함정에 빠뜨리소서.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다. 한편 왕을은 군영에서 백기의 도착을 기다렸다. 그는 연파와의 대치로 지친 노장이었다. 내가 물러나고 백기가 온다니 이 전쟁은 끝났다. 왕을은 백기의 명성을 알았고 그의 임명에 안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다. 내가 연파를 상대하며 버텼는데 공은 백기가 가져가겠군. 그는 충성스러운 장수로 소양왕의 명을 따랐다. 왕을의 곁에는 젊은 부장 이장이 있었다. 이장은 왕을의 조카로 그의 지휘 아래 성장한 용맹한 장수였다. 삼촌, 백기 장군이 온다니 사기가 오릅니다. 이장은 백기의 명성을 들으며 자랐고 그의 도래에 흥분했다. 백기 장군과 함께 싸운다면 내 이름도 빛나리라. 그의 야망은 컸다. 백기는 한밤중 소수의 측근만 데리고 장평으로 향했다. 그는 군영에 도착하자마자 왕을과 비밀리에 만났다. 왕을 장군, 이제 내가 지휘한다. 하지만 병사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대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 왕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괄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기는 즉시 지형을 살피며 전략을 세웠다. 장평의 골짜기는 험준했고 매복에 적합했다. 조괄이 공격적으로 나오면 이 지형을 이용해 섬멸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쟁의 그림이 그려졌다. 양은 백기 곁에서 보고했다. 장군, 보급로가 위태롭습니다. 조괄이 이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나오면 더 좋지.
함정을 깊게 파라. 진나라 병사들은 왕을이 여전히 지휘한다고 믿었고 백기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졌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조괄이 연파를 대신한다니 쉬운 싸움이 될 거야. 하지만 백기는 병사들을 모아 경고했다. 방심하지 마라. 적은 여전히 강하다. 그의 말은 군대를 단결시켰다. 백기의 전략은 치밀했고 양은 그를 보좌하며 준비했다. 장군, 매복을 강화했습니다. 진나라 군영은 고요했으나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을은 병사들 앞에서 여전히 대장인 척 행동했다. 이장은 그의 곁에서 전황을 살폈다. 삼촌, 백기 장군의 전략이 기대됩니다. 소양왕은 함양에서 전황을 기다렸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범수의 이간계는 완벽히 성공했고 백기의 등장은 전쟁의 판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 조괄은 장평에 가까워지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진나라를 섬멸한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정은 곁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백기는 산골짜기에 매복을 준비하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준비됐다. 양은 그의 결정을 따랐다. 장군, 조괄이 곧 걸려들 것입니다. 진나라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졌고 조나라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졌다. 소양왕의 기대는 컸고 범수의 계략은 빛났다. 백기의 전략은 완벽했고 왕을의 위장은 치밀했다. 장평의 골짜기는 고요했으나 비극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8월의 장평은 여름의 끝자락에 묻힌 채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진나라 군영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치밀한 계략이 숨쉬고 있었다. 백기는 병사들을 조용히 재배치했다. 그는 매복 부대를 산등성이에 숨기고 겉으로는 진영이 약해 보이도록 위장했다. 조괄이 우리를 얕보게 만들어라.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왕을 장군이 왜 저리 조용하지? 하지만 백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이었다. 이장은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왕을이 지휘하는 척 연기했다. 삼촌의 명을 따르라.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한편 조괄은 장평에 막 도착했다. 그는 군영에 들어서자마자 연파의 방어선을 둘러보며 코웃음 쳤다. 이런 소극적 전략으로 어찌 진나라를 이기나. 조괄은 조사 장군의 아들로 병법서를 달달 외울 만큼 학문에 정진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실전 경험 없이 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의 명성을 뛰어넘으리라.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고 병사들 앞에서 호기롭게 외쳤다. 진나라는 지쳤다. 내일 공격을 시작한다. 조괄의 곁에는 하구정이 있었다. 정은 조괄과 오랜 벗으로 그의 무모함을 걱정했다. 형제, 연파 장군의 전략이 틀린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신중해야 해. 정은 조괄 가문의 도움으로 자랐고 그의 성공을 빌었지만 불안했다. 이 공격이 화를 부를까 두렵다. 그의 마음에는 우정과 우려가 공존했다. 조괄은 정의 말을 웃으며 넘겼다. 걱정 마라.
내 병법은 완벽하다. 그는 병사들을 모아 전략을 설명했다. 진나라의 왕을이 지쳤으니 대규모 진격으로 단숨에 끝낸다.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고무되었지만 일부는 연파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한 병사가 중얼거렸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텐데. 조괄의 군영은 활기로 가득했지만 그의 무모함은 이미 함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함양에서는 소양왕이 범수와 전황을 논의했다. 백기가 준비를 마쳤겠지. 소양왕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운 군주로 이번 전쟁이 천하의 패권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범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왕, 백기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조괄은 스스로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범수는 자신의 이간계가 성공한 것에 만족했다. 백기는 장평의 산골짜기에서 병사들을 점검했다. 그는 매복 부대에게 엄명을 내렸다. 적이 다가오면 신호를 기다려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숨을 죽였다. 양은 곁에서 보급로를 점검하며 말했다. 장군, 조괄이 보급로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준비하라. 그의 연기는 조괄의 눈을 속였다. 이장은 왕힐 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삼촌, 조괄이 속고 있습니다. 왕을은 쓴웃음을 지었다. 백기 장군의 계략이니 성공할 것이다. 조괄은 군영에서 병법서를 펼치며 전략을 다듬었다. 왕힐은 내 상대가 아니다. 그의 자신감은 무모함과 맞닿아 있었다. 정은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형제, 너무 서두르지 마라.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승리를 가져온다. 진나라 군영은 겉으로 평온했지만 백기의 준비는 치밀했다. 병사들은 그의 존재를 모른 채 왕힐의 명령을 따랐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조괄이 공격한다니 곧 끝나겠군.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조나라 진영을 바라보았다. 내 오만이 너를 망친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고 양은 그의 곁에서 준비를 마쳤다. 장군,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소양왕은 함양에서 전황을 기다렸다. 백기가 성공하리라. 범수는 곁에서 미소 지었다. 대왕,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조괄은 장평의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내일 진격한다. 그의 열정은 병사들을 고무했지만 함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다. 이 선택이 옳기를. 왕힐은 백기의 지시를 따르며 병사들을 점검했다. 백기의 매복은 산골짜기에 숨겨졌고 조괄의 군대는 그 안으로 걸어들었다. 진나라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졌고 조나라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졌다. 소양왕의 기대는 컸고 범수의 계략은 빛났다. 백기의 전략은 치밀했고 왕힐의 위장은 완벽했다. 조괄의 무모함은 전쟁의 판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장평의 골짜기는 고요했으나 피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9월 초 장평의 아침은 서늘한 안개로 덮여 있었다. 조나라의 군영은 조괄의 도착으로 활기가 넘쳤다.
그는 천막 앞에 서서 40만 대군을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나라는 지쳤다. 연파의 소극적 전략은 끝났다. 내 병법으로 단숨에 승리를 거두리라. 조괄의 목소리는 힘찼고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고무되었다.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 조나라의 영웅이 되리라.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고 자신감은 무모함과 맞닿아 있었다. 조괄은 천막 안에서 지도를 펼치고 부장들을 소집했다. 진나라의 왕을은 보급난으로 약해졌다. 내일 총공격을 감행한다. 그의 전략은 책에서 나온 이론에 뿌리를 두었다. 그는 연파의 방어선을 비웃으며 공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어로는 승리가 없다. 기습과 기동으로 적을 섬멸한다. 부장들 중 일부는 그의 열정에 동조했지만 연파의 오랜 부하인 장수는 불안했다. 대장, 연파 장군의 전략은 지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장수는 연파 밑에서 수년간 쌓은 노련한 장수로 조괄의 급진적 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이 젊은이가 전장의 변수를 모른다. 조괄의 이야기는 사기의 연파인상여 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기에 따르면 조괄은 명장 조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병법을 배우고 논하는 데 뛰어났으며 그 실력은 누구도 따라오기 어려웠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조사조차 병법에 관한 논쟁에서 조괄을 이기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조괄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인물로 책상 위에서만 병법을 논하는 지상단병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조괄은 그의 말을 일축했다. 연파의 시대는 끝났다. 내 방식대로 간다. 조괄의 곁에는 오랜 버정이 있었다. 정은 조괄과 함께 병법을 공부한 학우로 그의 무모함을 걱정했다. 형제, 지형을 더 살펴라. 진나라가 함정을 파놓았을지도 모른다. 정은 조괄 가문의 은혜로 자랐고 그의 성공을 빌었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이 공격이 화를 부를까 두렵다.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라. 내 병법은 틀림없다. 그의 고집은 강했고 정의 충고는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연파는 지형을 활용한 방어 진영을 구성해 산악지대에 진영을 구축하고 보급로를 중시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조괄은 기존의 방어 태세를 해체하고 공격 중심으로 군제를 재편성했다. 그는 주력 부대를 진나라 군과의 정면 교전에 집중시켰고 참호와 보루 같은 방어적 진영을 무시하고 종대 편성의 공격 대형으로 전환했다. 또한 장기전에 대비한 보급 계획을 소홀히 하고 단기 결전을 추구해 보급선 관리에 실패했다. 조괄은 병법 서적에 능통했지만 실제 전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나라 백기 장군의 후퇴 전략 같은 유인 작전을 간과하고 깊숙이 추격했다. 이로 인해 전략적 함정에 빠졌고 장기간 연파 지휘에 익숙했던 병사들은 새로운 장수에 대한 신뢰가 낮았으며 갑작스러운 전략 전환으로 혼란이 발생해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한편 진나라 군영에서는 백기가 산등성이에 올라 조나라 진영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조괄이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조괄의 오만이 우리 승리를 보장한다. 백기는 조괄의 공격적 성향을 이미 예측했고 장평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함정을 준비했다. 그의 곁에는 부장 양이 있었다. 양은 백기와 함께 수년간 전장을 누빈 충성스러운 장수로 그의 전략을 완벽히 이해했다. 장군, 조괄이 곧 진격할 것입니다. 매복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은 백기의 냉철함을 존경했지만 조나라의 병력 규모를 경계했다. 이 전쟁이 백기 장군의 명성을 더 빛내리라.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산골짜기에 병력을 숨기고 겉으로는 약한 척 위장하라. 왕을은 병사들 앞에서 여전히 대장인 척 연기했다. 모두 대비하라. 그의 연기는 조괄을 속이는데 완벽했다. 왕을은 연파와의 대치로 지쳤지만 백기의 계획에 충실히 따랐다. 백기가 성공하면 내 역할도 인정받으리라. 그의 조카 이장은 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삼촌, 조괄이 속고 있습니다. 이장은 젊은 야심가로 백기의 전략에 흥분했다. 이 전쟁에서 내 이름도 빛나리라. 조괄은 다음 날 새벽 40만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 진영을 향해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북소리와 함성이 장평의 골짜기를 울렸다.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힘입어 전진했지만 일부는 연파의 부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텐데. 조괄은 말 위에서 병법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왕을은 내 상대가 아니다. 그는 진나라가 보급난으로 약해졌다고 믿었고 단숨에 승리를 거둘 계획이었다. 정은 그의 곁에서 말을 몰며 조언했다. 형제, 적의 후퇴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겁먹은 적일 뿐이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괄, 네가 스스로 함정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는 이미 산골짜기에 2만 명의 정예를 매복시켰고 조나라의 보급로를 노릴 별동대를 준비했다. 백기는 조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다년간의 전장 경험이 그의 미숙함을 간파하게 되었고 다은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는 먼저 초기 전투에서 의도적으로 후퇴하는 척하며 조괄이 이끄는 조나라 주력군을 깊숙한 지역으로 유인했다. 이 유인 작전은 조괄의 성급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이용해 진나라의 주력 부대가 포위망을 구성할 시간을 벌고 조군을 좁은 골짜기 같은 지형적 불리함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괄은 진군이 약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깊이 추격하다 결국 포위당하게 된다. 백기는 또 다른 전술로 측면 기동을 활용했다. 그는 정면에서 조군을 계속 유인하면서 기동력이 뛰어난 별동대 2만 5천 명을 조군의 측면으로 침투시켜 보급로를 차단했다. 동시에 5천 명의 기병을 조군 후방으로 보내 철수로까지 막아 완전한 포위망을 완성했다. 이로 인해 조군은 보급이 끊기고 장평 일대의 산악 지형에 갇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백기는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태행산맥 일대의 좁은 지형을 통제해 조군의 기동력을 무력화시키고 유리한 고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해 탈출 시도를 완벽히 차단했다. 이러한 치밀한 전술 운용으로 진나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양은 백기 곁에서 보고했다. 장군, 매복이 완성됐습니다.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적이 깊이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라. 진나라 병사들은 왕힐의 명령을 따르는 척했지만 실은 백기의 지휘 아래 움직였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조나라가 저렇게 밀려오니 쉽게 끝나겠군. 하지만 백기는 병사들을 모아 경고했다. 방심하지 마라. 적은 숫자가 많다. 그의 말은 군대를 단결시켰다. 조괄의 군대는 진나라 진영 앞까지 밀고 들어갔다. 진나라군은 후퇴하는 척하며 조괄을 유인했다. 조괄은 이를 승리의 전조라 믿고 병사들을 독려했다. 추격하라. 진나라를 섬멸한다. 그의 열정은 병사들을 몰아붙였지만 지형의 위험은 간과했다. 정은 점점 좁아지는 골짜기를 보며 불안했다. 형제, 이 길이 너무 좁다. 조괄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적은 도망친다. 한단에서는 효성왕이 조괄의 공격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었다. 조괄이 승리를 가져오리라. 평원군 조승은 왕 곁에서 미소 지었다. 대왕,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객류는 속으로 걱정했다. 조괄이 너무 서두른다. 함양에서는 소양왕이 범수와 전황을 논의했다. 백기의 준비는 끝났나? 범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대왕, 조괄은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범수는 자신의 이간계가 성공한 것에 만족했다. 내 공이 진나라를 승리로 이끌었다. 백기는 조나라 군대가 골짜기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양은 그의 곁에서 준비를 점검했다. 장군, 별동대가 보급로를 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힐은 병사들 앞에서 위장 지휘를 계속했다. 이장은 전장을 꿈꾸며 말했다. 삼촌, 승리가 눈앞입니다. 조괄은 점점 깊이 진격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진나라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백기의 함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형제, 뭔가 잘못됐다.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병법을 믿어. 백기의 매복 부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진나라의 위장은 완벽했고 조나라의 운명은 점점 어두워졌다. 소양왕의 기대는 컸고 범수의 계략은 빛났다. 백기의 전략은 치밀했고 왕힐의 연기는 빈틈없었다. 조괄의 군대는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고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열렸다. 기원전 260년 9월 중순 장평의 골짜기는 조나라 군대의 함성과 진나라의 침묵이 뒤섞인 전장이었다. 조괄은 말 위에서 40만 대군을 이끌며 진나라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얼굴은 승리의 확신으로 빛났고 눈빛은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진나라가 겁을 먹고 후퇴한다. 내 병법의 위력을 천하에 보여주마.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고 북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이 뒤섞여 장평의 산맥을 뒤흔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며
병법을 논했고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늘 승리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책 속에 갇혀 있었고 실전의 혼란과 변수는 경험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 조나라의 영웅이 되리라. 천하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고 자신감은 무모함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진나라가 보급난으로 약해졌다고 굳게 믿었고 왕을이 지휘하는 적군을 단숨에 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조괄의 곁에는 오랜 벗정이 말을 몰며 따라붙었다. 형제, 이 골짜기가 너무 좁다. 진나라가 함정을 파놓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장평전투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평대전이 벌어진 협곡은 오늘날 산서성 진성시 고평 서북부 일대로 황토 고원과 석회암 산지가 뒤섞인 해발 800에서 1200m의 구릉지대였다. 이곳에는 단강계, 공창하 계곡, 그리고 함곡관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 같은 전략적 요충지가 있었다. 단강계는 장평 전역의 중심을 이루는 계곡으로 단강이 흐르는 좁은 골짜기였으며 공창하 계곡은 조군이 최종적으로 포위된 곳 중 하나였다. 함곡관으로 통하는 좁은 길은 조군에게 중요한 보급로이자 퇴로가 될 수 있었으나 진군이 미리 차단해버렸다. 전투 당시 조군은 좁은 진입로를 따라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곳은 양쪽이 산으로 막힌 V자형 계곡이었다. 진군은 이 지형을 철저히 이용했다. 특히 백기는 주변의 고지대를 점령해 계곡 속 조군을 내려다보며 압박했다. 높은 산들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컸고 조군은 낮은 곳에 갇혀 고립되었다. 천연 장애물도 조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단강과 지류들이 곳곳을 가로질러 조군의 기동을 방해했고 포위가 완성된 후에는 물 공급까지 차단되었다. 백기는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삼중 포위망을 구축했다. 먼저 후퇴하는 척하며 조괄을 계곡 깊이 유인한 정면 유인군이 있었고 측면 차단 부대가 고평관 등 보급로를 끊었다. 이 부대는 2만 5천 명의 정예병으로 구성되었고 별도로 5천 기병이 조군 후방 광야곡을 점령해 퇴로를 완전히 봉쇄했다. 마지막으로 고지대 포위군은 주변 산맥의 진영을 구축하고 아래의 조군을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결국 조군은 오늘날 고평시 왕항마을 일대의 협곡 중심지에 갇혔다. 그곳에는 약 40에서 50리에 달하는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었고 조군은 좁은 계곡 속에서 40만의 병력을 빽빽하게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 방어 진영을 제대로 짤 공간도 없었고 사방이 산맥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진군의 공격과 봉쇄에 점점 힘을 잃어갔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친구인 정은 조괄을 형처럼 따랐지만 이번 진격의 위험을 직감했다. 이 길은 너무 험하다. 조괄의 오만이 화를 부를까 두렵다. 그의 마음에는 우정과 불안이 뒤섞여 갈등했다. 조괄은 정의 말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겁내지 마라. 진나라는 도망칠 뿐이다. 내 병법은 틀림없다. 그의 고집은 단단했고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휩싸여 계속 전진했다. 조나라 부장 장수는 연파의 오랜 부하로 조괄의 급진적 전략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는 수년간 연파 밑에서 싸우며
지형과 적의 심리를 읽는 법을 배웠다. 대장, 적의 후퇴가 수상하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장수는 험준한 산길을 보며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젊었을 때 연파의 지휘 아래 용맹히 싸웠고 그의 신중한 전략이 조나라를 지켰음을 알았다. 이 젊은 대장이 전장의 냉혹함을 모른다. 하지만 조괄은 그의 충고를 단칼에 잘랐다. 연파의 방어는 패배만 불렀다. 내 공격이 조나라를 구한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장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한편 진나라의 산등성이에서는 백기가 조괄의 군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다. 저 오만한 자가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온다. 백기는 진나라의 전설적인 장수로 수많은 전장에서 적을 섬멸하며 무한군 칭호를 얻었다. 그는 젊었을 때 병사로 시작해 전술의 천재로 거듭났고 소양왕의 신임을 받아 진나라의 패권을 뒷받침했다. 그의 눈은 전장의 흐름을 꿰뚫었고 적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 능했다. 조괄의 무모함이 조나라를 끝장낸다. 이 전쟁은 내 손에 있다. 백기는 이미 산골짜기에 2만 5천 정예를 매복시켰고 조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할 별동대를 준비했다. 그의 곁에는 부장량이 있었다. 장군, 조괄이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급로를 차단할 때입니다. 양은 백기의 냉철함을 존경했으며 이번 전쟁이 진나라의 패권을 완성하리라 믿었다. 이 승리로 백기 장군의 이름이 천하에 울리리라.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별동대를 단하로 보내 보급로를 끊어라. 후방 진영도 급습하라. 왕을은 겉으로 대장인 척 병사들을 지휘하며 백기의 위장을 도왔다. 적을 유인하라. 후퇴하라.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조괄은 왕을이 여전히 지휘한다고 믿었다. 왕을은 연파와의 대치로 지쳤지만 백기의 계획에 충실히 따랐다. 그는 젊었을 때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렸으나 나이 들며 신중함을 배웠다. 백기가 성공하면 내 역할도 빛나리라. 그의 조카 이장은 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삼촌, 조괄이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이장은 젊은 야심가로 백기의 전략에 흥분했다. 조괄의 군대는 좁은 산길로 점점 깊이 들어갔다. 진나라 군은 후퇴하는 척하며 그들을 유인했고 조괄은 이를 승리의 신호로 착각했다. 추격하라. 진나라는 끝났다. 그의 함성은 병사들을 몰아붙였고 40만 대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골짜기를 메웠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제, 이건 함정이다. 멈춰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조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병법을 믿어. 진나라는 겁에 질렸다. 조나라 병사들은 그의 열정에 휩싸였지만 일부는 연파의 부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한 병사는 동료에게 속삭였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장수는 병사들을 이끌며 조괄에게 다시 간청했다. 대장, 후퇴해야 한다. 이 길은 위험하다. 하지만 조괄은 고개를 저었다.
승리는 눈앞이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의 명령은 날카로웠고 2만 5천 정예가 다나를 건너 조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동시에 별동대가 연파의 방어선에 남아있던 조군 후방 진영을 급습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후방이 무너졌고 조괄의 본대는 본진과 연락이 끊겼다. 조괄은 후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진나라군은 조괄의 40만 대군을 겹겹이 포위하며 퇴로를 철저히 봉쇄했다. 백기는 포위망을 단단히 조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는 내 손아귀에 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전략은 완벽했다. 양은 곁에서 보고했다. 장군,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후방도 무너졌습니다.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포위망을 더 좁혀라. 한 명도 빠져나가게 하지 마라. 조괄은 포위된 상황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돌파하라. 퇴로를 뚫는다. 그는 말 위에서 검을 휘두르며 선봉에 섰다. 하지만 백기의 방어선은 철통 같았고 진나라의 화살 세례가 쏟아졌다. 조나라 병사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한 병사는 동료에게 절망하며 속삭였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은 조괄 곁에서 이를 악물었다. 형제, 우리가 속았다. 후퇴해야 한다. 하지만 조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조사 장군의 아들이다. 끝까지 싸운다. 장수는 병사들을 이끌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진나라의 창과 화살에 쓰러졌다. 대장, 퇴로가 없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조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쳤고 배고픔에 무릎을 꿇었다. 한 젊은 병사는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물 한 모금이라도 있었으면.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조군의 고통을 내려다봤다.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인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숨을 죽였다. 양은 곁에서 보좌하며 말했다. 장군, 조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왕을은 병사들 앞에서 위장 지휘를 이어갔다. 방어선을 유지하라. 그의 연기는 여전히 빈틈없었다. 이장은 전장을 보며 흥분했다. 삼촌, 승리가 눈앞입니다. 그는 백기의 전략이 완벽함을 느끼며 자신의 공도 꿈꿨다. 한단에서는 효성왕이 소식을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조괄이 승리했겠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원군 조승은 곁에서 위로했다. 대왕, 조괄을 믿으소서. 곧 승전보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식객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조괄의 오만이 화를 불렀다. 연파 장군이 옳았다. 류는 조승의 식객으로 그의 외교수를 도왔지만 조괄의 임명을 반대했었다. 내 충고를 무시한 대가가 크다. 함양에서는 소양왕이 범수와 전왕을 논의했다. 백기의 포위는 성공했나?
소양왕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운 군주로 이번 전쟁이 천하의 패권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범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왕, 조괄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백기 장군의 손에 조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직 조나라와 진나라 조정에서는 전황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 두 왕조의 희비를 이미 판가름하고 있었다. 백기는 포위망을 점검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조나라를 끝장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몸을 떨었다. 양은 곁에서 전략을 보좌하며 말했다. 장군, 조군은 이제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왕을은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위장 지휘를 이어갔다. 이장은 전장을 꿈꾸며 말했다. 삼촌, 이 승리로 우리 가문도 빛나리라. 조괄은 포위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이끌었지만 진나라의 방어는 철통 같았다. 병사들은 배고픔과 갈증에 쓰러졌고 한 병사는 절망하며 중얼거렸다. 우린 여기서 죽는다. 정은 조괄에게 간청했다. 형제, 항복하자. 더 이상 희생을 늘릴 수 없다. 하지만 조괄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조사 장군의 아들이다. 항복은 없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지만 몸은 이미 지쳐갔다. 장평의 골짜기는 피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조나라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하나둘 쓰러졌고 진나라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이제 끝을 준비한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고 조나라의 운명은 암흑 속으로 떨어졌다. 소양왕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범수의 계략은 빛을 발했다. 왕힐의 위장은 치밀했고 이장의 야망은 불타올랐다. 정은 절망 속에서 조괄을 지켜봤다. 장수는 이미 전사했고 조군은 무너져갔다. 한단의 궁정은 침묵에 잠겼고 효성왕의 희망은 점점 꺼져갔다. 평원군은 불안한 눈으로 전황을 기다렸다. 평원군 식객류는 속으로 기도했다. 연파 장군이 있었다면. 한편 백기의 포위망은 점점 더 조여졌고 조괄의 군대는 숨 쉴 틈조차 없었다. 장평의 골짜기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고 피와 절망의 서막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기원전 260년 9월 말 장평의 골짜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황량한 전장이 되었다. 조나라 군대는 진나라의 철통 같은 포위망에 갇힌 지 40여 일이 지나며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40만 병사들은 식량과 물이 끊긴 채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다. 군영은 혼란과 절망으로 뒤덮였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를 잃은 눈빛과 깊게 패인 주름만이 남았다. 조괄은 천막 안에서 지도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타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파할 길이 반드시 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병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그의 야망은 이제 절망의 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 군사들이 협곡에 갇힌 일자를 알아보자.
장평 전투에서 조괄의 군대는 기원전 260년 7월 말경부터 9월까지 약 46일 동안 장평 협곡에 갇혀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 백기열전에는 40여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 학자들은 약 46일로 추정한다. 포위가 시작되자 조군은 보급이 끊기면서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가축을 잡아먹고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으나 결국 내부에서 식인이 벌어졌다는 기록까지 있다.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조괄은 탈출을 시도했는데 정면 돌파를 포함해 4차례의 대규모 돌파전이 모두 실패했다. 진군은 고지대에서 조군을 압도했고 모든 통로를 미리 차단한 상태였다. 항복 논의가 시작되고 군은 무너졌으며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병사들의 탈영과 항복 요구가 이어졌다. 이때 백기는 심리전을 걸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보내 조군의 저항 의지를 꺾었다. 결국 기원전 260년 9월 남은 병력 약 40만 명이 항복했고 이는 장평대살로 이어지는 비극의 서막이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조괄의 곁에는 오랜 벗정이 있었다. 정은 조괄과 함께 병법을 공부하며 자란 학우로 그의 무모함을 늘 걱정했다. 형제, 병사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항복이 유일한 길이다. 정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대로라면 모두 죽는다. 내가 형제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조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나는 조사 장군의 아들이다. 항복은 내 사전에 없다. 그의 고집은 꺾일 줄 몰랐고 정은 우정과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슴을 쳤다. 조나라 부장 장수는 연파의 오랜 부하로 포위망 속에서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헬쑥했고 갑옷은 먼지로 덮였다. 대장,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다. 더 이상 돌파는 불가능하다. 장수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충성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연파의 신중한 전략이 조나라를 지켰음을 알았다. 연파 장군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 조괄은 장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마지막까지 싸운다. 조나라의 명예를 지킨다. 한편 진나라의 산등성이에서는 백기가 포위망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조괄의 군대는 이제 끝이다.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인다. 그는 지형과 적의 심리를 이용한 전술의 전문가였다. 젊었을 때 병사로 시작해 천재적 전술로 소양왕의 신임을 얻었고 이번 전쟁은 그의 명성을 더욱 드높일 기회였다. 이 포위로 조나라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진나라의 패권이 완성된다. 그의 곁에는 부장량이 있었다. 장군, 조군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은 백기의 전략이 진나라의 패권을 완성하리라 믿었다. 백기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포위망을 더 조이고 돌파 시도를 철저히 막는다. 한 명도 빠져나가게 하지 마라. 왕을은 여전히 대장인 척 병사들을 지휘하며 백기의 위장을 유지했다. 방어선을 굳혀라.
적의 돌파를 막아라.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조괄은 왕을이 여전히 지휘한다고 믿었다. 왕힐은 연파와의 대치로 지쳤지만 백기의 계획에 충실했다. 그는 젊었을 때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날렸으나 나이 들며 신중함을 배웠다. 내 역할이 승리를 완성한다. 백기의 공을 도운다. 그의 조카 이장은 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삼촌, 조군은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장은 젊은 야심가로 백기의 전략에 감탄하며 자신의 공을 꿈꿨다. 그는 왕힐의 밑에서 성장하며 전쟁의 꿈을 키웠다. 이 전쟁에서 내 이름도 천하에 울리리라. 조괄은 포위망 속에서 필사적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병사들을 모아 외쳤다. 우리는 조나라의 희망이다. 퇴로를 뚫어라. 가족이 기다리는 한단으로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병사들에게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했다. 하지만 진나라의 방어선은 철통 같았고 화살과 창이 비처럼 쏟아졌다. 병사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지쳤고 물 한 모금조차 구할 수 없었다. 한 젊은 병사는 동료에게 절망하며 중얼거렸다. 우린 여기서 죽는다.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눈에는 고향의 가족이 떠올랐고 체념이 얼굴을 덮었다. 또 다른 병사는 무기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연파 장군이 있었다면 이런 꼴은 안 됐을 텐데. 군영 곳곳에서 탈영 시도가 일어났지만 진나라의 포위망은 빈틈없었다. 일부 병사들은 동료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곧 진나라 복병의 칼에 쓰러졌다. 정은 조괄 곁에서 이를 악물며 간청했다. 형제, 더 이상 희생을 늘릴 수 없다. 항복하자. 병사들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조괄은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검을 들고 선봉에 섰다. 그의 갑옷은 먼지로 덮였고 얼굴은 피로와 굶주림으로 일그러졌다. 내가 길을 열겠다. 따라오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병사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불어넣으려 했다. 그는 진나라의 복병이 기다리는 좁은 골짜기로 돌진했다.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랐지만 힘없는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조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조괄이 직접 나온다. 복병을 준비하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명령은 신속했고 진나라 병사들은 활을 당겼다. 양은 곁에서 보좌하며 말했다. 장군, 조괄의 최후가 다가옵니다. 백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나라의 운명을 끝낸다. 조괄은 돌진하며 검을 휘둘렀다. 조나라를 위해. 그의 외침은 골짜기를 울렸지만 진나라의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피투성이 땅 위에 쓰러졌다. 조나라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주장을 잃은 조나라 병사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 병사는 무기를 떨어뜨리며 외쳤다. 대장이 죽었다. 다 끝났다. 군영은 혼란에 휩싸였고
일부 병사는 탈영을 시도했지만 진나라의 창과 화살에 쓰러졌다. 정은 조괄의 시신 곁에 무릎 꿇고 오열했다. 형제,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찢어졌다. 내가 더 강하게 막았다면 형제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선언했다. 살려주시오. 그들의 외침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장평의 들판은 조나라 병사들의 곡소리로 뒤덮였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골짜기는 피와 눈물로 젖었다. 백기는 산등성이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이제 조나라는 끝났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했다. 양은 곁에서 보고했다. 장군, 조군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백기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다. 포로를 처리할 준비를 하라.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내야 한다. 왕힐은 병사들 앞에서 마지막 지휘를 마무리했다. 모두 준비하라. 그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다. 한단에서는 효성왕이 궁정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은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조괄이 실패했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평원군 조승은 곁에서 말을 잃었다. 대왕, 설마 조괄이 패했을 리가.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함양에서는 소양왕이 범수와 승리를 자축했다. 백기가 해냈다. 조나라는 끝장났다. 소양왕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운 군주로 이번 전쟁이 천하의 패권을 결정짓는다고 믿었다. 범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왕, 조나라는 이제 우리 발 아래입니다. 백기 장군의 공은 천하에 울릴 것입니다. 장평의 골짜기는 피와 절망으로 물들었다. 효성왕의 희망은 꺼졌고 평원군의 자신감은 무너졌다. 장평의 비극이 끝난 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졌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상실감만이 가득했다. 40만 젊은이들이 장평의 들판에서 사라졌고 조나라는 그 핵심 전력을 잃으며 다시는 일어설 힘을 잃었다. 효성왕은 궁정의 깊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내가 어리석었다. 조괄을 믿은 것이 화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았다. 효성왕은 젊은 군주로 조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꿈을 꾸었지만 장평의 패배는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연파의 신중한 전략을 무시하고 조괄의 허황된 자신감을 믿었다. 내 오판이 백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한편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승리의 기쁨으로 들썩였다. 소양왕은 궁정에서 대신들과 잔치를 벌였다. 장평의 승리로 조나라는 끝장났다. 천하 통일이 눈앞이다. 그의 웃음은 궁정을 울렸고 백성들은 진나라의 위상을 찬양했다. 이제 한단만 함락시키면 천하는 내 손에 있다. 범수는 소양왕 곁에서 미소 지었다. 백기는 함양 외곽의 저택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장평의 승리로 그는 진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40만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장평에서의 학살은 그의 양심을 짓눌렀다. 장군, 왜 그리 근심하십니까? 장평의 승리로 진나라는 천하를 잡았다. 양은 백기와 수년간 전장을 누비며 그의 전략을 보좌했다. 그는 백기의 냉철함을 존경했지만 그의 침묵이 불안했다. 장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백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양, 이 승리는 피로 물들었다. 천하를 얻어도 내 마음은 편치 않다. 한단의 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울부짖었다. 한 노인은 시장에서 외쳤다. 내 아들들이 모두 장평에서 죽었다. 효성왕은 어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그의 외침은 백성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젊은 병사진은 한단의 성벽을 지키며 동료에게 말했다. 우린 이제 진나라를 막을 힘이 없다. 장평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진은 장평에서 살아남은 240명 중 하나로 백기가 살려보낸 어린 병사였다. 장평 전투 이후 발생한 백기의 생매장 사건은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다. 역사서 사기의 백기열전에는 백기가 속임수를 써서 조나라 군 포로를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생매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서 조세가에도 40만 명이 무안군 백기에게 항복했지만 모두 생매장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록은 전국책에서도 확인되며 사마천이 이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백기가 생매장을 실행한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먼저 식량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진나라는 장평 전투로 국고가 고갈될 정도로 막대한 자원을 소모했기에 포로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진군 역시 전사자가 절반을 넘는 피해를 입었기에 보복 심리도 작용했다. 여기에 조나라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한 전략적 공포 효과도 노렸다. 그러나 생매장이라는 표현을 둘러싼 학계 논란은 있다. 구덩이에 파묻어 산채로 죽였다는 전통적 해석이 있는 반면 포로를 속여 무장 해제시킨 후 집단 처형하고 매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고학적 증거도 일부 발견되었는데 1995년 산서성 고평시에서 수백 구의 인골이 발굴되었으며 두개골의 칼자국과 골절 흔적은 집단 처형을 뒷받침한다. 유골의 연령대는 대부분 20세에서 45세 남성이었고 이는 군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시 조나라 인구를 고려할 때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장일 수 있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구는 약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40만 명은 남성 장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수치가 동원된 전체 병력이나 보급병, 민간인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사건의 결과는 조나라에 치명적이었다. 사기에는 조나라의 장정들이 장평에서 모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투력뿐 아니라 농업 생산력의 붕괴로 이어졌다. 백기는 이로 인해 인살신, 즉 인간 도살자로 불렸고 훗날 진 소양왕의 명으로 자결할 때 장평에서 조군을 속여 생매장한 것을 자신의 죄로 언급했다. 이 사건은 전국시대 종막을 재촉한 계기가 되었으며 진나라가 천하를 제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대 학계는 이 사건의 사실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규모와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다만 사료와 고고학 증거를 종합하면 대규모 처형이 있었음은 명확하다. 장평의 생매장은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 권모술수와 극단적 실용주의가 빚어낸 비극으로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생존의 기쁨보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왜 나만 살아남았나? 동료들이 그리운데 진나라에서는 소양왕이 한단 공격을 준비했다. 백기 한단을 함락시켜라. 조나라를 완전히 끝장내라.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하지만 백기는 고개를 숙였다. 대왕,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다.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 않다. 내 역할은 끝났다. 그는 소양왕과 범수의 견제를 느끼고 있었다. 범수는 백기의 거절을 듣고 미소 지었다. 대왕, 백기는 지쳤습니다. 다른 장수를 쓰시지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백기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다. 백기의 위상이 너무 높다. 내 권력을 위협한다. 소양왕은 백기에게 다시 한단 공격을 명했다. 하지만 백기는 병을 핑계로 거부했다. 대왕, 제 몸이 약해 출병할 수 없습니다. 그의 거절은 소양왕의 분노를 샀다. 백기, 너는 내 명을 거역하느냐? 소양왕은 결국 백기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함양에서 쫓아냈다. 백기는 함양을 떠나며 양에게 말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장평의 죄가 나를 따라온다. 양은 그의 곁에서 눈물을 흘렸다. 장군, 어찌 이런 대우를 받으십니까? 백기는 담담히 답했다. 내가 뿌린 피가 나를 삼킬 뿐이다. 얼마 뒤 소양왕은 백기에게 칼을 보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내렸다. 백기는 칼을 받아들고 탄식했다. 나는 무슨 죄로 죽는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평의 들판에서 울부짖던 40만 병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는 마땅히 죽을 죄가 있다. 장평에서 저지른 학살이 그 죄다. 그는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죽음은 진나라에서도 충격을 주었다. 양은 백기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장군, 어찌 이런 최후를 맞으신 겁니까? 한단에서는 효성왕이 백기의 죽음을 전해 듣고 침묵했다. 백기마저 죽었다니 진나라는 스스로 발을 찍은 셈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평원군은 한단의 방어를 논하며 말했다. 대왕, 한단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니 장평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함양에서는 소양왕이 백기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했다. 백기는 위대한 장수였다. 하지만 그의 죄도 컸다. 범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대왕, 이제 천하통일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의 계략은 백기를 제거하며 완성되었다. 조나라 백성들은 한단의 성벽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진은 성벽 위에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장평의 피가 우리를 저주한다.
장평대전은 조나라를 몰락시켰고 진나라를 천하의 패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효성왕의 오판, 조괄의 무모함, 백기의 학살, 그리고 그의 비극적 죽음은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한단은 침묵 속에 잠겼고 함양은 승리의 환호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승리와 패배는 모두 피로 물들었고 역사는 그 비극을 잊지 않았다.